안녕하세요. 네, 클리바트입니다. 오늘은 아두이노에서 스마트폰 푸시 메시지 전송하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얘 이제 레이아웃을 보면 아두이노 와이파이가 돼야 되겠죠. 아두이노에서 HTTP 리퀘스트 웹페이지를 게시합니다. 웹페이지를 게시하고 웹훅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웹페이지를 읽어드려요. 읽어들어서 IFTT라는 액션, T가 하나가 빠졌습니다. IFTTT 액션을 받아서 스마트폰으로 푸시 알람을 전송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역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IFTTT 얘는 if then this that의 약자예요. T가 하나가 빠졌다고 그랬죠. if 우리가 흔히 하는 if문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죄송합니다. if this then that 의 약자다. IFTTT는 구글 어시스턴트 구글하고 연동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구글 아이디가 있으셔야 돼요. 없으시면 하나 만드시고요. 만들기 싫으신 분은 이 강의 여기까지만 들으시고 더 이상 듣지 마십시오. IFTT는 지메일, 트위터, 인스타그램, 드롭박스, 핏빗,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구글 어시스턴트 여러 장치 및 서비스를 연결하는 무료 웹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무료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무료 항목이 좀 넓었었는데 요즘은 사람이 늘어가니까 무료 항목을 좀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것도 조금 있고요. IFTTT는 아까 얘기했던 if문처럼 작동을 하고 어떤 조건이 트리거 되면 이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이 IFTTT는 작동하기 위해서 애플릿을 사용하게 됩니다. 애플릿은 트리거를 사용해서 이벤트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애플릿은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뭔가 게시하거나 SMS 알람을 보낼 때 사용을 한다. 이제 아두이노에서 웹을 게시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건 웹훅에서 하게 됩니다. 웹훅은 HTTP 이 요청, 웹의 요청을 트리거하는 서비스예요. 웹의 요청을 트리거해서 그 트리거를 IFTTT로 보내고 여기에서 if 문을 만족하면 스마트폰에 SMS를 전송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빨간 게 화살표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단계만 해볼 거고요. 이건 이제 나중 얘기죠. 나중 얘기로 해서 할 거고요. 이제 아두이노에서 그러니까 IFTTT에서 스마트폰으로 전송을 하게 하려면 스마트폰에 번호만 있으면 메시지가 가겠지만 여기에서는 이 IFTTT를 스마트폰에도 깔아 주셔야 돼요. 내 스마트폰에 오는 게 이 IFTTT로 해서 온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 플레이에서 IFTTT를 검색을 하셔서 깔아주시면 됩니다. 깔아주시고 처음에 로그인 할 때요 구글 연동을 해주셔야 돼요. 구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있죠? 그걸 연동을 해서 구글로 로그인 하게 되면 연동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IFTTT를 검색을 해볼게요. 지금 검색한 게 있는데요. 볼게요.
사이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여기에 이제 create 눌러서 if this then that 이라고 했죠. 1단계 if this를 눌러서요. 웹훅을 검색합니다. 웹훅 웹훅 여기에 보면 한글로 좀 보여드릴게요. 웹 요청받기 제이슨 페이로드 사용해서 웹 요청받기 이렇게 있는데 얘로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웹 요청받기 그리고 이벤트 이름 이벤트 이름은 계속 쓸 거니까 SMS send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얘는 이름을 기억해라. 그 다음에 create 그 다음에 한글로 보니까 이상하네요. then that 자, 여기에서는 SMS 보내야죠. SMS 여기에 이제 다른 것도 해보시면 되겠지만 예전엔 다 무료였었는데요. 요즘 유로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얘는 만들 때 바로 이제 인증코드 해서 내 핸드폰하고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료입니다. 그래서 유료가 아닌 무료로 해야 되고 일단 안드로이드 SMS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nd SMS 폰 넘버 여기에 보면 국제 코드 집어넣어라 나오죠. 우리나라는 82 그 다음에 010이면 10 그리고 나머지 8자리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제 바꿔도 되는데 지금은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create action continue 그러면 만들어졌어요. 핸드폰 IFTTT에도 똑같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finish 하신 다음에 IFTTT 눌러주시고 얘를 좀 확인을 좀 할게요. 자, 웹훅 검색합니다. 자, 웹훅에 가서 보시면 아까하고 틀리죠. 여기에 보면 다큐멘테이션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자, 얘를 눌러서 자신의 인증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코드가 이거래요. 여기에 이제 이벤트라고 돼 있죠. 이벤트를 저는 SMS에 send로 했어요. 그래서 기억을 하려는 거고요. 여기 바꿔준 다음에 얘를 카피를 떠서요. 세 페이지 하나 여시고 여기다가 붙여놓을게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이 제이슨 코드로 이벤트를 발생해서 핸드폰에 전송을 했대요. 근데 이제 처음에 받아들일 때는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막간에 이제 설명을 좀 하면 핸드폰에 IFTTT 아까 이것까지 했고요. 제가 이제 아두이노를 사용했는데 아두이노가 ESP 8266 와이파이가 돼야 돼요. 와이파이가 되는 제일 싼 보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D1 보드가 제일 싼 것 같아요. 이제 구글에서 검색한 거고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하나에 93원씩에 파네요. 그죠? 되게 싸죠? 근데 얘를 사면 납땜 하셔서 써야 돼요. 다리가 없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네이버에서 검색한 거고요. 아두이노 우노 보드가 D1, R1 와이파이 되는 게 3,730원 택배비까지 하면 5천 얼마 되겠네요. 이거 사서 이제 하시던가 기존에 있으면 그거 써도 되겠죠. 그래서 제일 싼 보드니까 이걸로 제가 타겟으로 잡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첫 번째 1차는 아무것도 안 달려 있어요. 배선도 아예 안 했어요.
지금 하는 건 여기가 아예 없다. 네, 다 없어요. 요것만 해서 USB만 꽂아서 네, 할 겁니다. 메시지가 아직 안 오고 있는데요. 이제 막 오네요. 네, 소리 들리셨죠? 네, 처음에 올 때는 조금 걸립니다. 근데 이거 막 보내시면 안 돼요. 10초 간격으로 최소 10초 간격으로 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하면 네, 강퇴당합니다. 네, IFTTT에서 잘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되는 걸로 확인했고요.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볼게요. 네, 바로 가죠. 이제 처음만 오래 걸리고 네, 그 다음부터는 바로바로 갑니다. 네, 이거 확인했고요. 이제 아두이노 ID를 깔아서 네, 하시면 되는데 네, 코드는 제가 뭐 이거 하면서 입력을 해도 되겠죠. 근데 그건 좀 그렇죠. 그래서 네, 테스트 코드를 네, 열어놓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아무것도 네, 안 달려있는 상태예요. 일단 네, 아두이노 하실 때 위모스 D1 보드는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두이노 ID 처음에 이제 깔고 여러 가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네, 프리퍼런스가 있어요. 예, 얘를 환경 설정을 누르셔서 네, 네, 들어가서요. 여기에 보시면 이 웹페이지 요거를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얘를 네, 등록을 해 주십시오. 뭐 검색하셔도 얘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거 넣으라는. 자, 오케이를 하고요. 네, 툴에 네, 보드 매니저 네, 툴에 네, 보드 매니저 들어가셔서 ESP8266을 치시고 검색을 하세요. 네, 환경 설정에 그 웹페이지 주소가 있어야만 얘가 검색이 되고요. 여기에 보면 인스텔이 있을 거예요. 인스텔을 눌러서 설치를 해줍니다. 네, 설치를 하면 네, 제가 보드를 꽂아 놓은 상태랑 네, ESP8266 얘가 생겨요. 자, 얘가 생기면 자, 여기에서 쭉 보시면서 네, 보드를 선택을 해 주십니다. 위머스 R1, D1 아까 사진으로 보여준 게 D1 R1이에요. 그래서 보드를 D1 R1으로 설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USB를 꽂았으면 이 컴포트가 뜰 거예요. 네, 시리얼 포트에 네, 컴포트 하시고 네, 처음에 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와이파이가 되는지 일단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예제. 자, 예제에 네, ESP8266을 깔았기 때문에 8266이 쭉 올라올 거고요. 8266의 와이파이에 네, 와이파이 클라이언트. 자, 얘를 여셔가지고요. 자, 여기에 보면 네, SSID 공유기의 비번이 있죠. 네, 그거를 네, 집어 넣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네, 공유기의 비번이 네, 복잡해가지고 네, 아예 저는 외울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SK에서 설치해 놓은 대로
쓰고 있습니다. 귀찮은 건 싫어해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뭐 다른 거는 뭐 이렇게 라이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컴파일 하면서 아두이노에 라이팅을 하게 됩니다. 라이팅을 한 다음에 툴에 시리얼 모니터를 띄워주세요. 시리얼 모니터를 띄워서 보면 지금 시리얼 프린터 하라고 했기 때문에 시리얼 모니터에 현재 상황들이 뜰 거예요. 이렇게 쭉 뜨죠. 보면 IP 어드레스가 떴네요. 잘 연결이 됐다 라는 소리고요. 이런 식으로 와이파이를 자신의 와이파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한 코드고요. ESP 8266 와이파이의 헤더 파일을 가져와라. 얘가 이제 아두이노 같은 경우 C++이에요. 그래서 헤더 파일, 뭐 include 가져와라.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라이브러리를 깔았기 때문에 인식을 할 겁니다. 자, include 와이파이 클라이언트 시커스인가요? 네, 시커스 헤더 파일 얘도 가져오시면 되고요. 지금 호스트 아까 연결해야 되는 게 메이커의 ifttt.com이에요. 그리고 얘는 443 얘를 이제 80으로 포트 번호를 해도 접속은 되는데요. 이 위너스 D1 모드로 할 때는 80으로 하시는 게 443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 안 붙어요. 붙이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포트 번호로 해도 되긴 하지만 443으로 권장을 드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하고 똑같이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만 틀리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이드 셋업. 보이드 셋업 부분은 이 아두이노가 실행이 될 때 딱 한 번만 실행이 되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드 셋업에서 시작해서 갈매기로 묶어놨죠. 갈매기에서 갈매기까지 여기까지가 한 번만 실행이 되는 문입니다. 그래서 시리얼 비긴 아까 시리얼 모니터로 볼 수가 있었죠. 이 시리얼 비긴을 해놨기 때문에 시리얼 모니터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시리얼 모니터에 보드 속도가 있어요. 이 보드하고 이 속도하고 반드시 같게 유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틀리면 통신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딜레이 얘는 이제 잠깐 기다려라. 얘는 이제 단위가 미리세크입니다. 이렇게 슬러시하고 설명을 쓸 수가 있는데 얘는 미리세크 단위다. 1초는 몇 미리세크죠? 1000미리세크죠. 그러면 10이면 0.01초죠. 잠깐 기다리라는 거예요. 0.01초 기다렸다가 이문을 실행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시리얼 프린터 시리얼 모니터에다가 프린터를 해라 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커넥팅 2가 있는데 여기 커넥팅 2가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커넥팅 2 그 다음에 LN 얘는 이제 줄바꿈입니다. SSID하고 이제 줄바꿨죠. 근데 커넥팅 2하고 SSID 다음에 줄바꾸게 되겠죠. 그 다음에 와이파이 모드는 세 가지 모드가 있어요. 얘는 이제 와이파이 스테이션 모드고요. 보면 세 가지 와이파이 스테이션 모드, 와이파이 AP 모드, 그 다음에 두 개 합친
스테이션 AP 모드, AP 스테이션 모드라고 있는데, 스테이션 모드는 공유기에, 그림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공유기에 여러 가지가 붙는 얘네들이 다 스테이션이에요. AP는 공유기가 AP예요. 액세스 포인트, 공유기 AP. 그러니까 이 아두이노 지금 이모스죠. 이모스 D1을 공유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공유기가 있지만 얘로 접속해서 얘도 AP 모드로 하게 되면 얘도 공유기가 돼서 이렇게 접속이 돼요. 아두이노 해보면 얘를 AP 모드로 써서 다른 아두이노를 여기다가 연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것까지 강의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두이노도 되게 해볼 게 상당히 많고 그래요. 코드 설명하다가 왔었는데 와이파이 비긴, 와이파이를 시작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SSID, 와이파이에 SS 이거죠. 그 다음에 패스워드, 패스워드. 와이파이를 시작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시작을 해라. 처음에 코스트, 체어, 문자열로 해서 SHID라는 것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넣어놓은 거죠. 그거를 이제 코드에서 쓸 때 길게 쓰기 힘드니까 그냥 SSID로, 그리고 얘가 막 변하면 여기에서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이 코드는 보통 선언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실행부가 따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while문은 계속 실행하는 문이고요. 계속되는 반복문이다. 와이파이 스테이시, 얘는 이제 함수예요. 이 끝에 가로가 있고 이 색깔이 변하는 건 다 함수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와이파이 상태에 대한 함수고요. 이 와이파이 상태에 대한 함수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어요. 한번 보면 제가 이걸 어디다가 놨는지 네, 얘를 제가 안 옮겨놨네요. 아까 와이파이 모드에서는 STA 모드, AP 모드, AP 또는 STA 모드가 있다고 그랬죠. 와이파이 상태는 와이파이에 연결될 때 할당되는 커넥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드가 없을 때, 그 다음에 지금 써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와이파이가 지금 W에 커넥트드 활성 상태를 유지한다. 지금 코드에서 이걸 아마 썼을 거예요. W, 그러니까 얘가 활성 상태면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일값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 이제 이 느낌표 있죠? 얘는 이제 비교 연산자인데 얘는 사이트 가서 한번 보죠. 사이트에 제가 사이트가 생각이 안 나네요. 자, 보도록 할게요. 네, 아두이노 CC의 리퍼런스 KU라는 사이트고요. 자, 여기에 가서 보면 함수,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함수들, 그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인터럽트라든지 통신이라든지 뭐 시간 그리고 이제 변수 사용되는 자료형 그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 산술연산자, 비교연산자들이 있는데 지금 나온 비교연산자는 느낌표의 는이었죠. 같지 않음을 뜻하는 거죠. 같지 않음. 그래서 같지 않으면 커넥트드 상태가 와이파이 상태하고 같지 않으면 그러면 딜레이를 500 주고 그러니까 2라고 같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된 거죠. 그죠? 연결이 안 된 거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하는 거예요. 연결이 될 때까지. 그래서 얘가 이제 이 조건, 이 가로 조건이 만족이 안 되면 와이문에서 빠져나가는 거고요. 만족이 되면 계속 여기서 뒹굴뒹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연결이 되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온 다음에 시리얼 프린터 할 건데 와이파이 커넥트드 와이파이 어드레스 여기에 보면 땡글땡글 돌아간 거 보이죠? 여기 이 부분에 땡글땡글 돌아간 게 보이고요. 한번 할 때마다 점을 하나 찍어요. 점을 하나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찍다가 연결이 되면 여기서 빠져나오면서 얘를 이제 프린터 하는 거죠. 그래서 와이파이 커넥트드 연결됐어. 와이파이 어드레스는 19168-45에 167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면 클라이언트 얘는 이제 초기화하는 부분이에요. 얘는 라이브러리를 초기화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SSL이나 뭐 TSL을 사용해서 보안 연결을 지원하는데요. 이 클래스를 사용해서 보안 연결을 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루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CA 인증서와 클라이언트 인증서 및 키를 사용하는 방법, 또 미리 공유한 키를 사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증서 사이트에 대한 인증을 하기 위해서 써 있는 코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증한 거에 대한 뭔가 페이지가 있겠죠. 그 페이지를 그러니까 웹페이지를 초기화한다. 그러니까 웹페이지가 뭔가 있으면 다 지워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웹페이지 하는데 여기 이제 한번 구글 한번 가볼게요. 여기를 컨트롤하고 U키를 누르면 이렇게 HTML을 볼 수가 있어요. HTML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웹페이지고요. 초기화한다 했으면 얘를 다 지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지웠다. 이게 되시죠? 설명이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인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set 인코스 얘가 있는데요. 얘는 이제 그러니까 다른 ESP 8266 썼으면 이 문이 없어도 돼요. 여기가 없어도 됩니다. 근데 위모스 D1 보드를 썼으면 인증이 안 될 거예요. 여기 이제 인증 부분이 있는데도 인증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를 추가해야만 위모스에서는
추가해야만 인증이 돼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커넥트 투 이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사이트에서 인증하는 거죠. 여기서 웹훅에서 인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전송을 하기 위해서 인증하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커넥션 하는 거죠. 인증한 다음에 커넥션 하고, 그 다음에 호스트하고 호스트 포트 보면 여기 이 사이트 IFTTT 사이트가 접속하는 거고, 접속하는 포트 번호입니다. 클라이언트 커넥트죠. 그래서 아까 HTML 잠깐 보여드렸는데, 웹페이지를 만들고 웹페이지에다가 쓰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커넥션 한 거고요. 자, 여기 밑에 보면 클라이언트 프린터, 웹페이지에 이제 글씨를 써 내려가는 겁니다. 스트링 URL은 자신의 인증 키번호였죠. 그리고 리퀘스트 URL 자, 여기에 이제 홈페이지인데, 이걸 이제 HTML에다가 쓰게 되면 이렇게 써집니다. 인증번호하고 키 그대로 이제 HTML에 쓴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메모장 여시고요. 메모장에다가 HTML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클라이언트 프린터에서 이렇게 이제 HTML을 만드는 거예요. 버튼이라든지 버튼 4개예요. 지금 버튼 4개고, 요거를 HTML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HTML을 만든 다음에 얘를 이제 저장합니다. 저장하실 때는 모든 파일에 .html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html로 저장을 하시면,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인터넷 모양이죠. 얘를 눌러서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하고 같은 코드라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은 코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웹페이지에다가 클라이언트 프린터로 해서 페이지를 채워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원격 제어할 때 제가 이제 강의가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원격 제어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를 만들어 가면서 제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 개념을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얘가 이제 그걸 전송한 거기 때문에 이제 얘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메시지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와일문으로 해서 제대로 보내졌는지 확인하는 문이고요. 이렇게 해서 전송을 합니다. 한번 라이팅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마트폰으로 전송이 되는지 봐야 될 거고요.
시리얼 프린터도 잘 올라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다시피 루프문은 아무것도 없어요. 루프문은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건데 지금 루프문 넣을 게 없어요. 한 번만 전송하면 끝나는 프로그램이라서 루프문 안 썼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깝게 있어서 그런 거고요. 지금 접속하는 단계입니다. 붙었네요. 붙었고 전송도 했습니다. 처음에 전송하는 건 핸드폰에서 좀 늦게 와요. 그래서 조금 많이 기다려야 될 거고요. 제대로 전송까지 했고요. 이제 조금 처음에 할 때는 한 3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한번 기다려 보죠. 이 강의에 이제 인증키가 나오는데 그 인증키를 감춰야 되나 안 감춰야 되나 뭐 좀 고민도 하고 있고 뭐 안 감춰도 크게 뭐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IFTTT에서 개수가 있어요. 무료 개수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5개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제 사이트가 잘 되니까 무료가 많이 계속 없어지는 추세라 몇 개로 이제 줄지도 모르겠고요. 메시지가 안 오는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왔는데 제가 오네요. 처음에는 좀 느려요. 이런 경우 이제 얘는 뭐 조건이 없잖아요. 아두이노에 쓰면 전송이 되기 때문에 아두이노에 보면 D1에 리셋 스위치가 있어요. 리셋 스위치를 눌러서 다시 전송을 하든지 아니면 포트를 빼서 하게 되면 다시 전송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해서 전송을 한 거고요. 바로 가죠. 이런 식으로 한 번만 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바로 가게 됩니다. USB 포트 뽑았다 꼽아도 똑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이번 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에서는 버튼을 누르면 이벤트 전송, 버튼을 누르면 전송하는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